사실 학부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이게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있는 것 같은데 전 들어와서 이 편견이 어장창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시아입니다. 영상을 거의 1년 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모두 2025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영상으로는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이런저런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임상병리사일도 꾸준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임상병리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대부분 학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저희 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유튜브 댓글 외에도 개인적으로 DM이라던가 이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이 학과가 뭘 하는 과인지, 나한테 맞는 과인지 이런 걸 알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재학 중인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임상병리사 국가고시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만들까 했는데 이미 유튜브에 있는 임상병리학과 Q&A를 보니까 겹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굳이 같은 형식의 영상을 하나 만들기보다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상병리학과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임상병리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 풀듯이 얘기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될 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도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본인이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영상 시작할게요. 사실 이유는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직업을 고르는 기준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안정적일 것. 두 번째, 잘할 수 있는 일일 것. 세 번째, 가능하다면 의료 계열일 것.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직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걸 안 좋아하는 편이라 안정성이 일단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잘하는 걸 하자인데 직업은 사실 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료 계열인 건 친가나 외가 쪽이 의료 계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약간 가족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던 중에 임상병리사를 알게 됐고 의료 계열임에도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검사 위주의 업무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서 이 학과다 하고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면서인데요. 일단 저는 20학번이고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대면 수업이 아예 없었고요. 시험만 학교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2학년 때까지도 계속 비대면 수업이 이어졌고 2학년 2학기가 돼서야 실습을 하면서 조금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2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총 3년 동안 학부 연구생을 했어요. 사실 학부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이게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은 전공 수업을 하고 관심 있는 전공 교수님이 생기면 직접 컨택해서 연구생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예요.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였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코로나 세대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생활하고 싶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학교 근처에 살면서 매일 출근할 수 있는 학부 연구생이 필요하시다 하더라고요. 아마 학부 연구생이 있으면 실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동기가 먼저 제안을 받았고 저한테 같이 할래? 라고 물어봐줘서 나 그럼 해보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뭔가 많은 걸 한 건 아니고요. 2학년 때는 그냥 시간 정해서 매일 출근하고 가끔 석박사 선생님들 실험 도와주는 정도였고요.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고 교수님께서 이런 거 한번 연구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주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랩미팅 참여하고 계속 실험하면서 이 주제로 학술제도 나가고 마지막에는 논문도 쓰면서 약간 좋은 결과물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 덕분에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케이스고요.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학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전공 지식과 관련해서 약간 진득하게 무언가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사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경험하려고 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자소서에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걸 쓰려면 정말 본인이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써야 되니까 어디든 그렇겠지만 신입에게 거창한 전문 지식을 바라는 곳은 없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치면 그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뭘 배웠고 어떤 자세를 얻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영상을 누군가가 보면 저는 뭐 운이 좋게 학부 연구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법한데요. 제가 그 외에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실습에서 미생물 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실습을 많이 했지만 저는 마지막 실습이 조금 기억에 남거든요. 미생물 내용을 다 배우고 모든 조한테 임의로 2개의 균주가 있는 검체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상의해서 주도적으로 배지에 배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균주인지 맞추는 실습이었어요. 시간도 제한적인데다가 좀 플로우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서 중간에 예상이 비껴가고 틀리는 조들이 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조만 그 2개 균주를 다 맞췄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떤 조는 뭐 이게 틀렸고 이런 점은 아쉬웠고 쭉 써주셨는데 저희 조만 그냥 잘했다 라고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팀원들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뿌듯했던 기억이 좀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다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부 실습 과정이든 뭐 외부 활동이든 저처럼 학부 연구생을 하든 거든 뭐가 됐든 귀찮다고 피하지 말고 뭐든 한 번쯤은 정말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꼭 기록해두기. 저처럼 영상이 돼도 좋고 글을 쓰셔도 좋고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기록을 해두는 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4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뭐 대학원, 임상센터 등 이런저런 선택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수탁기관으로 갈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고민하기 전에 본인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 안정성인지, 워라밸인지, 아니면 근무 형태인지, 업무 강도인지 이걸 정리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임상병리사를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이에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어요. 학부 시절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좀 많이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병원은 TO 자체가 많지 않고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병원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점에서 전 안정성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큰 단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병원이라서 무조건 가고 싶다는 아니었어요. 반대로 스타 기간은 흔히 공장형이고 업무 강도가 세서 많이들 좀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학부 연구생을 할 때부터 6시 출근하고 밤 12시, 1시 넘겨서 퇴근하고 이런 일상이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빡센 거는 충분히 견딜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탁 기간이 병원보다는 비교적 정규직 전환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어떻게 느꼈는지는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했고요. 국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서 굳이 얘기는 안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밑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고시가 끝나고 졸업하기 전, 그러니까 면허 취득 전까지 2달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때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고요. 빨리 하는 친구들은 4학년 1학기 때 토익이랑 자소서 준비는 대략 끝내놓던데 전 실험실 일이 좀 있어서 국시가 다 끝난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자소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회사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달라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다르긴 해도 큰 틀은 똑같거든요, 사실. 일단 자기소개, 성격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특기까지. 이렇게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라 답변 하나만 잘 써두면 여러 군데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지원 동기만 내가 지원하는 곳의 비전이라든지 원하는 상에 맞춰서 바꾸면 되니까 자소서는 한 개만 잘 써놓으면 그 뒤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조언, 팁인데 공고가 여러 개 올라오면 엄청 크게 걸리는 점이 없는 이상 저는 웬만하면 다 지원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괜찮은 공고가 많이 없거든요. 나는 무조건 대학병원을 가고 싶어. 이래서 대학병원만 지원을 할 거야. 이런 마인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제가 조금 들었던 얘기가 처음을 대학병원에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대학병원 못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무를 나가서 보니까 그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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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디에 가서든지 일을 먼저 하고 그 실무를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은 최대한 빨리 할수록 이득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라는 뜻은 절대 절대 아니고요. 연락이 오면 면접을 진짜 갈지 말지는 그때 정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소서를 쓰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겠죠. 저는 첫 면접이 수탁기관 상반기 인턴 면접이었어요. 그때 마침 같이 1차 지원해서 합격한 동기가 있어서 저는 그 친구랑 같이 면접 준비를 했고요. 면접날 2, 3일 전에 만나서 서로 예상 질문 뽑아서 질문해주고 돌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 찍어둔 영상이 있어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세나 눈빛 이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선도 나는 좋았던 것 같고 자세는 딱히 말할 게 없는데 이제 대답이 일단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구체적이지 않아. 맞아. 무슨 팀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너가 거기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너가 뭐 이 기간을 나눠서 언제는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고 언제는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고 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좀 뭉뚱그려서 설명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피드백은 여기까지 내 생각에. 그러면 우리 너는 각자 다시 답변에 좀 이렇게 막 살만 붙이고 너랑 나랑 반대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대답을 해. 근데 핵심대로 네 맞습니다. 어쩌지? 너무 잘했어.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아쉽게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면접 준비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후에 병원이랑 수탁 다 지원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수탁 기관에서 면접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크게 준비를 안 했는데도 대답도 잘했고 그래서 결국에 합격을 했습니다. 후기를 대략 알려드리면 전 수탁 기간밖에 면접을 안 봐서 병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탁은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면접보다는 면담에 가까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이 많아서 조금 퇴사율이 높다 보니까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이 수탁에 관심이 있으면 이 질문에 잘 준비를 해서 가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느낀 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생 때 알던 수탁 기관과 실제로 일하면서 느낀 수탁 기관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들 수탁은 공장형이라 전문 지식을 쌓긴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들어와서 이 편견이 어장창 깨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온 환자들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수탁은 의원부터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까지 검사가 정말 많이 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환자 케이스도 다양하고 어려운 환자도 정말 많고요. 저희는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그 검사 결과를 직접 컨펌 받으면서 배우는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검사 수가 많은 만큼 많은 장비를 사용하니까 여러 장비를 접할 수 있는 점 이것도 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수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혹은 수탁에 가면 병원은 절대 못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택지를 아예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탁은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손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가도 수탁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아 손이 빠르겠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던 같은 과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은 수탁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병원의 신경과로 옮겨서 지금 검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이런 가능성도 좀 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저는 동기들이랑도 많이 안 친했고 아는 선배도 많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지금 코로나 세대도 아니고 물론 저희 때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아는 선배가 없다거나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DM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제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유튜브 영상을 조금 꾸준히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주로 찍는 게 좋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제 일상 브이로그를 주제로 찍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학교에 있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관련 학과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계속 그 관련 영상을 찍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뭐 영상 찍고 이러는 게 상관없었는데 직장은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잖아요. 유튜브는 제 개인적인 취미인데 제 일하는 곳에서 이런 취미 영상을 찍고 이러는 거는 제 입장에서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일하는 영상은 조금 많이 안 찍을 것 같아요. 제 직업을 주제로 한 영상은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바라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임상병리사라는 제 직업 이야기는 그냥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두고 제 일상과 기록에 좀 더 집중한 영상을 천천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조금 바뀌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 딱 2025년이 열흘 남았더라고요. 2025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또다시 새로운 재밌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들 안녕.